함수의 활용이지.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딱히 뭐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자 이거는 74페이지 한번 가보는데 지수분의 이제 미지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x라는 미지수가 어디 있냐면 그 밑부분에 있었지. 이 미지수가 다함수는 여기 있었는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지수 자체가 지수분에 있는 거. 이게 지수 방정식이지. 그래서 7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아, 74페이지. 봅시다.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지수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 요약이 돼 있어. 거기 어디냐면은 중간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1번에 미칠각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ax 제곱을 반복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줄줄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구체적인 문제를 볼게. 그리고 함수하고 되게 풀법이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뭐 이거 막 이렇게 지수 방정식이야. 뭐 2x 제곱, 2x 제곱 8이래. 여기 나와 있는 예제인 것처럼.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미지수 x가 3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고 뭐냐면 지수 방정식이고 이제 구체적인 좀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 필수의 제곱 한번 볼게요. 필수의 13번을 가볼까? 13번을 가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 이런 거 1번을 보면은 2에 뭐냐면 x제곱 빼기 3이지. 얘가 지금 이제 4x제곱이 얘를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2하고 4는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를 2로 바꾼다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밑이 동일했으니까 지수끼리 같은데 지수끼리 x제곱 빼기 3이 2x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 찾으면 되겠고, 그래서 x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x 빼기 3 여기가 x가 3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빼기 수 있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2번, 3번 각자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을 바로 넘어갈게. 필수예제 14번은 뭐냐면 그 AX제곱이 반복이 되는 중이지.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중은 치환하는 데 있어. 치환하는. 그러니까 우리 함수에 했던 거 동일해. 14번 14번 4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9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9 그 다음 32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치환형이야. 치환형. 그래서 우리 항상 동일하게 2x제곱이 반복이 되니까 치환한다 이랬어. 여기서 당연히 2x제곱을 t로 볼 거지. 그럼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자동 범위로 있잖아. 치환하는 순간 얘는 양수고 한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새로 적으면 얘는 4t의 제곱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만 내가 t로 봤으니까 여기서 2의 제곱 내보내야 돼? 2의 제곱을 하면 4거든. 그래서 4도 36 36의 t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2 네. 2의 x제곱을 t로 봤습니다. 2의 제곱 즉 4는 내보내야지. 이걸 만족하는 t값 구하되 양수만 골라주면 되겠어. 양수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양수니까. 그럼 4, 5선 약분시키면 여기에 9t 될 거고 8이 되니까 t값이 미수분해하고 t값을 구하면 1하고 8 나오지. 근데 이게 답이니? 아니지. 내가 t값 찾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나는 x값을 찾는 게 내 목표니까 t값은 뭐였냐면은 2x제곱이 t였어. 그러니까 2x제곱이 1이 되고 2x제곱이 8이 되면 그걸 만족한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x는 뭐 나오지? 여기 나오지. 두 번째 x는 3 나오지. x값은 0하고 4. 오히려 함수가 되면 방정식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필수예제 16번은 x표치고 얘는 내 시험에 안 나와. 필수예제 15번은 별표 쳐야 돼. 얘는 아주 중요한 거야. 15번. 얘를 잘해야 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방정식 이거에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죠. 9x. 문제 뭐냐면 9x고 그 다음에 빼기 3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근.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지? 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x자리에 들어오는 게 근인 거지. 요 x자리에 들어오는 게 근인 거잖아.
걔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는 앞에 유혹 14번을 왜 공부했으면 얘는 지금 3의 x제곱으로 공부이 되니까 분명히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을 내가 t로 볼 건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범위에서 형성이 될 거고 문제를 새로 적으면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3의 제곱 끄집어 내면 3t가 될 것이고 그냥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었잖아. 3의 x제곱을 t로 보고 그럼 여기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다른 방정식이지. 얘는 지수 방정식이고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지금 문제가 두 분의 합을 구하래.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 마이너스 이것보다 이걸 해가지고 3 이렇게 답하면 되니?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답하면 안 돼. 지금 문제가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요거의 두 분을 모르니까 내가 t1하고 t2라고 이렇게 붙여볼게. 그렇지? 그러면 요놈의 두 분을 t1하고 t2라고 하면은 지금 봅시다. 내가 애초에 t를 3의 x제곱으로 치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t1이 뭐라면 지금 요 지수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쓰니까 그치? 그럼 뭐냐면 이 x자리에 들어오면 알파 베타는 얘기야. 그러니까 3의 만약에 알파 제곱이 t1이라면 3의 베타 제곱이 바로 t2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t1이 이렇게 쓰니까 3의 x제곱을 t로 갔으니까 요 방정식의 두 분이 t1과 t2라면 만약에 t1이 3의 알파 제곱이라면 t2가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거꾸로 얘가 요놈이랑 얘가 요놈이 되는 거지. 어차피 그거는 관계없어. 왜냐면 두 분의 합을 묻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묻고 있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면 요 t에 대한 방정식에서 뭘 구해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하는 거지? 두 분의 곱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니? 분명히 물어보는 두 분의 합인데 요 방정식에서 내가 두 분의 곱으로 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알파 베타가 나와. 그렇지 않니? T오가 T2.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두 분의 합 T오가 T2를 구하면 걔가 바로 뭐냐면 3의 알파 제곱과 합의 곱을 구하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요 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듭 제곱의 곱 지수끼리 덧쓰면 되니까 여기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요거 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 두 분의 곱이 요 놈분의 곱이니까 1이 나와야 되지. 따라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이게 좀 서술형은 좀 수익이 좀 학생들이 좀 난감하다는 거지. 내가 주관식으로 잘 나오는데 요 과정을 됐어야 돼. 답을 쓸 때도 요 방정식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정식이야. 내가 치환해가지고 지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나눠줬어. 다시 한번 요약하자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지수 방정식이 있어. 이거의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건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가 들어가면은 지금 봐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알파 베타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유형을 앞에서 지금 치환한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치환할 때 3의 x제곱을 치환할 건데 3의 x제곱을 t로 봤을 때 그러면 다시 문제를 적으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해. 이렇게. 그럼 요거의 두 분을 내가 모르니까 t1, t2라고 하면은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0으로 만들게끔 해주는 게 바로 근이니까 t1이 만약에 3의 베타제곱이면 t2가 바로 3의 베타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꾸로 얘가 요놈이면 얘가 요놈이 되는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합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유도를 하려면 두 분의 곱을 구해야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의 곱을 구해주면은 두 분의 곱은 이런 분의 곱이니까 1이지. 이게 그래서 알파가 베타가 0이 된다. 그래서 15번이 중요한 거고 16번은 아주 옛날 구형 문제지. 요즘은 나오지도 않으면 가볍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17번은 가보면 연립방정식인데 얘도 뭐 딱 의미 없어. 의미 없는 방정식 공식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 잘 나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 이런 문제라든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17번을 가볍게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두 분을 2x제곱 그 다음에 3의 y 플러스 내가 13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빼기 3의 y 제곱이 15 이렇게 되지. 지금 알파 베타 뭐라 이건데 그럼 얘를 좀 치환을 하자고. 보기 불편한 거니까 그러니까 2x제곱을 a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이렇게 이루는 거지. 그럼
둘 다 치환한 순간 둘 다 양수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되겠지. 문제 세고 적으면 얘는 A가 되는 거고 3 끄집어내야지. 그럼 얘가 3B, 얘가 14. 그 다음 얘 2 끄집어내면 2A 빼기 B지. 얘가 5. 이걸 먼저 빨리 A로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3배, 밑에 거 3배 줄게. 밑에 거 3배 주면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B 15. 첫 번째하고 합시다. 첫 번째 식과 얘를 더하면 7A가 되지. 7A가 28. 그래서 A 값이 나왔어. B 값 나오지. 둘 중 골라서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정확해 8. 8에서 곱했으니까 30. 1에 4. 나왔지. A, B 구했고. 이제 X 값만 찾으면 되겠어. 그러면 2X제곱 2X제곱이 사라진 얘기니까 여기서 X가 얼마냐고 2가 나오지. 3의 Y제곱 여기 B인데 얘가 3이 나왔대. 여기서 Y가 1 나오지. X와 Y 모두 있지. 중요하니? 안 중요해. 이런 거 시간 나. 그래서 요거 15번 좀 쓰자고. 그 다음에 16, 18번 요 활용 문제도 그냥 가볍게 각자 풀어보고 싶은 사람 한 그다음에 이제 91번 이거는 좀 좀 고민되는 문제인데 80페이지에 91번은 별표세 쳐야지 얘가 내신들 나오냐. 우리 이건 고1 내용 관련 있어. 그래서 91번 해볼게. 이게 우리가 1에서 숙제이긴 하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거를 올릴 수 없다고. 91번을 보면 방정식 있어. 9의 x제곱이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kg 이러한 방정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K의 거리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지금 얘는 딱 요 유형이잖아. 일단 우선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이라는 애를 3의 x제곱이라는 애를 t로 볼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자동 범위가 형성이 될 거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t의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끄집어내야지. 그럼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 2k 여기까지 치환했어. 봐봐. 근데 봐봐. 지금 여기는 얘는 지수방정식이지. 내가 2차 방정식을 했는데 문제 셈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정말 잘해야 돼. 봐. 항상 우리가 치환한 순간 t가 양수로 한정했지. 그렇지.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그림 두 개일 텐데, 그렇지? 그림 두 개일 건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뿐만 아니라 얘는 뭐냐면 t가 양수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어.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을 바뀌어. 이거 달라붙지? 치환한 순간 이게 문제가 바뀌어. 왜냐면 t가 양수만 가능하거든. 애초에 딱 t로 치환했을 때 t 값은 애초에 양수만 가능합니다. 음수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일 테마 중에서 기억나지? 두 군이 존재하는데 두 군이 모두 양수. 실근의 부호라는 테마가 있었잖아.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뭘 거두겠습니까? 세 가지 거두잖아. 두 군이 있는데 모두 양수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 배씩 거두겠지. 음량을 따지려면 우선은 뭐가 돼야 돼? 실근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3i가 2i보다 소수거든, 안에. 이거 맞니 틀리니? 아니라고 그랬지. 허수는 배수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이 안 돼. 3i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된다고. 음량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선 양수, 음수를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한 편씩 먹어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게다가 서로 다르잖아. 한 편씩보다 커야지. 부모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양의 실근이니까. 두 분의 우리가 합하고 곱을 따졌단 말이지.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1로 되는 건데 6이잖아. 6은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지? 세 번째. 곱 따져줘야 돼. 곱. 두 분의 곱은 이런 분의 의미잖아. 2k지. 2k 양수가 돼야 되지. 세 개를 묻어보세요. 그래서 답을 내보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볼게. 절반 짝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2k지. 얘가 이거보다 커야 돼. 여기서 k가 2분의 9보다 작다 나오지.
그리고 밑에서 K는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K법인데 0보다는 크면서 2분의 9보다는 작은 한 K에서 수능 제목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식은 지수방정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식은 문제가 바뀌어? 치환하는 순간 뭐로 바뀌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식.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검토해. 판별식, 두 분의 합법, 모조리 다 검토하자. 서술형 대비도 해줘야 되는데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야. 부등식으로 여기 끝이지. 실 나올 것도 딱 정리해. 지수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좀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부등식은 뭐가 중요했냐면 우리가 부동가 이게 바뀌는 순간 있었지. 네? 바뀌는 순간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었지. 그런 것처럼 지수 부등식도 이렇게 부동가 바뀌는 순간 있어. 그거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되죠. 사실 그렇지. 아주 쉬운 예로, 아주 쉬운 예로 4의 x제곱이 4의 여기 나와 있는 얘야. 이게 바로 지수 부등식이지. 지수 부등식. 그러면 요 값이 얘보다 크대. 그걸 만족하려면 얘는 지금 밑이 얼마니까? 밑은 1보다 크지. 밑이 1보다 크면은 우리가 4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은 요런 그래프지.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 끝에 올라가는 이러한 지수 함수일 건데 얘는 뭐냐면 x 값이 클수록 y 값도 올라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얘가 지금 y 값인데 함수 값이 얘가 얘보다 커. 그럼 당연히 x 값도 얘가 얘보다 커야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당연히 얘보다 크다 이 얘기야.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런 거 볼까? 2분의 1의 x의 제곱이 이거야. 2분의 1의 3이 돼 있어. 이런 부등식은 밑이 지금 현재 2분의 1이니까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프 말이지. 얘는 뭐냐면 x 값이 이렇게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오른쪽 내려가거든. 그러면 얘를 관찰해 보면 지금 이게 y 값이 작아 있다. y 값이 얘가 더 커. 그러면 거꾸로 지수 x 값은 어떻게 돼야 돼? y 값이 작은 애가 더 커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뒤집기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미실보다 작을 때에는 x가 3번 작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야. 그럼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정리를 하면은 부동호가 바뀌는 순간은 뭐냐면 1보다 작은 밑을 얘는 떼내는 거지. 떼내거나 붙일 때. 떼내거나 붙일 때 부도가 딱 바뀌어. 그거만 주는 것이야. 문제 다른 거 하나 없어. 그래서 얘도 구체적으로 문제 볼게. 그러면 필수의 19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그거만 좀 이해하시고 21보다 작을 때만 부도가 딱 체인지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자는 거지. 필수의 19번. 19번에 바로 2번 가봅시다. 뭐라고 되냐면 0.2에 3x 마이너스 5제곱 얘가 잡아놨다. 25분의 1 요거에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럼 이거 0점이라고 하는 건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분수로 한번 비슷통식. 얘는 5분의 1에 다시 적으면 3x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거고 얘도 5분의 1로 바꿀 수 있어. 25분의 1은 다시 적으면 5의 제곱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주자. 얘는 5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게 바로 25분의 1이니까. 이거에 다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곱해야지. 얘를 다시 한번 미스를 5분의 1로 통시키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밑이 지금 같아 있는 상태니까 뭐 하면 돼? 밑을 그냥 떼내면 되는데 떼낼 때 바뀐다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도가 체지된다. 그래서 딱 밑을 딱 떼내는 순간 3x 빼기 5가 이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5x x가 5가 되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고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우리 지수 부등식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부동호가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뭐냐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떼거나 붙일 때 그치? 그거만 알면 돼.
21번은 x 붙이고 20번은 21번. 얘도 지금 똑같아. 함수에서 우리 했던 거 똑같은 동일하지. 반복되는 것도 치환한다. 그거 빨리 한번 해볼게. 2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지. 0보다 커다. 근데 반복된 유형이니까 치환하자 이거지. 2의 제곱을 내가 치환할 거야. 아, 2의 제곱을 치환하자. 그러면 자동범위 형성이 되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2 곱하기 t의 제곱이 마이너스 5t 플러스 2지. 여기서 이제 2차 분도식을 또 목표를 썼대요. 어려움 발생했지. 2차 분도식으로 큰 방법, 0보다 클 때는 찢어지는 범위지.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어. 1, 2의 2이고 여기 4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t 마이너스 2에다가 2t 빼기 1 0보다 그걸 한다니까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t의 범위. 경계가 2분의 2인데 찢어지는 범위. 작은 것보다 작은 요 범위하고 큰 것보다 큰 요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커야 돼.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지. t의 범위로 따지면 요거야. t의 범위로 따지면 요거고 내가 찾을 건 t의 범위가 아니잖아. x의 범위 찾아야 되니까 x의 범위. 그러면 2x제곱 t는 2x제곱 얘가 0에서 2분의 1 그 범위일 거나 얘가 2보다 거나 요거지. 그런데 이거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지? 2에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러니까 밑이 지금 현재 1보다 크지? 때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보다 크다. 이거 나오지? 두 번째는 얘 1제곱이니까 얘는 부담없이 때문이지. x가 1보다 크면 답은 요 두 개의 범위 나오는 거지. (21번은) x표 치고 22번은 연립분도식 똑같아. 또 숙제. 숙제라고 해요. 그 다음 별표 쳐야 될 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3번이야. 얘는 좀 알아야 돼. 얘하고 87페이지는 108번 별표 치고 이 중에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23번이 기본 유형이고 108번이 조금 더 심화된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23번하고 숙제로 108번도 반드시 108번을 찾아야 돼가지고 어려운 걸로 해갖고 23번도 어려운 순서로 진행되고 108번에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고 답안을 좀 잘 써야 되겠고 108번 정도가 서술형으로 둔갑을 하면은 100.8.9점인데 그래서 108번 봅시다. 87페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내가 성립을 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죠. 9x제곱 마이너스 k에 3x제곱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이 되네. 그러니까 x자리에 뭐가 들어갔든 간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 항상 성립이 되는 절대 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우선 기본 패턴 자체가 치환형이겠지. 3x제곱과 9x제곱이니까 우선 스타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3x제곱 치고 치환한 유형이야. 그 치환해 놓고 볼게. 3x제곱 치환하면은 당연히 자동범위가 형성이 될 것이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t의 제곱이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마이너스 2k의 t 이게 되고 플러스 16 0보다 이게 되겠지. 문제가 뭐야? 문제가 또 수정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지. 원래 여기에 들어갈 x는 음량 따질 거 없이 모든 실수 다 들어갈 수 있는 애였어. 그런데 우리가 이게 2차 부등식으로 치환을 했지. 치환한 순간 t는 지금 양수 한정이 됐어.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문제가 바뀌어.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t 값은 음수는 전혀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양수일 때만 얘가 항상 여기 성립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이거 보일 때 어떻게 푸냐면은 부등식을 함수를 그렇지. 그게 아주 고일 과정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 그 고일 1학기 과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지? 이 부등식 자체를 함수를 풀 건데 우리가 이 놈을 y라고 잡았잖아. 요 함수 한번 써볼까? 요 함수 y는 표준화시켜볼게. 그럼 뭐 하냐면 t 마이너스 k 이놈의 제곱될 거고 빼기 k 제곱이라 플러스 16이 되겠지.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어디냐면 대칭축이 t 플 k야. 이게 바로 대칭축인데 대칭축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자체를 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술형 나올 때 반드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써줘야 돼. 첫 번째는 이 k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가 있어. 두 개로 나눠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t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지금 요 2차 함수 볼게. 요 2차 함수인데 y 값이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그림이 맞춤형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지금 대칭축이 k가 t 이퀄 k가 여기 있다는 거지. 대칭축으로 여기 맞추는데 이때 모든 양수에 대해서 항상 y 값이 0보다 크냐면 얘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붕 떠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만들게 돼. 그래야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양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양수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x t 값이 양수인 부분 t 값이 양수인 부분이 이 오른쪽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보다 그치? 그럼 이거 밑에 부분 볼게. 밑에 만약에 k가 음수가 되잖아. k가 음수가 되면 어떤 그림인가 한번 생각해볼게. 이때는 대칭축이 어디냐면 현재 대칭축이 어딨어? 2차 함수 아래로 불러가는 함수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여기 붕 떠있는 그림은 당연히 만족하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니까? 이 부분이니까 당연히 만족하겠지?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붕 떠있지 않더라도 돼.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 돼.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0보다 큰 부분만 관심 있는 거야. 그렇지? 두 개로 나가야 돼. 답안을 구성할 때 얘가 서술형 거의 뭐 최단골 문제야. 답안을 구성할 때 먼저 이 문제를 치환해서 문제 새로 해석한 걸 반드시 얘를 적어줘야 되고, 그렇지? 문제 의미는 뭐다?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접근하는 거는 얘를 y로 잡았지?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대칭축이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야. 대칭축이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고 판단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두개 구성해줘야 돼. 얘는 수능에도 많이 나왔어. 수능에도 많이 나와. 주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볼게. k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붕 떠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난 뭘 따져줘야 돼? 항상 붕 떠있을 때 최소값만 결정하면 되지. 최소. 예. 혹은 판별식 하면 되지? 혹은 판별식. 붕 떠있으니까 판별식이 뭐 작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최소값이 바로 이놈이잖아. k 때 꼭지점의 y좌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k제곱의 16인데 얘만 양수가 되면 돼.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넘어가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이 얼마 되니까 k는 마사에서 3대 양수인 범위니까 한정을 시키면 이게 되겠지. 첫 번째 경우에는 얘가 나와. 되니? 첫 번째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해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 k가 0보다 작아. 그럼 대칭축이 여기서 형성되느냐? 그럼 나는 뭘 조사해야 된다? 예, 0인대 함수값이 중요한 거야. 0인대 함수값. 0인대 함수값을 조사할 건데 0 집어넣으면 되겠을까? 빵빵 집어넣으면 지금 0인대 함수값을 집어넣으면은 t가 0인대 함수값. 그러면 뭐냐면 0 집어넣으면 16이 돼. 16이 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있지? 얘는 항상 만족이네. k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이때 해는 뭐가 되냐면 k가 0보다 작다 되지. 두 번째 해 나왔어. 답을 낼 때는 그 두 개를 합쳐주면 정답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k가 4보다 작다. 당연히 이대로 할 때는 상당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얘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잘 나오는 문제고, 특히 소수령으로 아주 나오는 문제니까 정확히 이래서 답안을 좀 잘 써야 돼. 이제 지성도 끝났고 로감수. 로감수는 채웠지. 로감수 교재 없잖아. 수령 해놨거든. 재능도 없지. 수원을 솔직히 12에 끝낸다는 게 상당히 좀 벅찬데 한 대까지 하는 거지. 이제 지역적인 거는 조금 패스할 테니까 로감수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배웠고 이제 로감수.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수함수하고 로감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 있어. 그러니까 x와 뒤바꾼 거. 그거만 있다고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미시 중요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할 때 기본형 y는 로그 ax 이거 그려볼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 a는 양수이면서 a는 1이 되면 안 되겠지. 똑같은 미신. 그럴 때 지금 미신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다는 거. 미신 1보다 클 때는 얘는 증가함수야. 개형이 어떻게 잡히냐면 개형 잡는 방법은 몇 개 값을 대입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로그 2 x라는 걸 그려볼 거야. 그럼 x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0 되지. 지수가 1이니까. x가 1이 돼요. 그러니까 1,0을 치자. x가 2가 되면 말해. 2가 되면 1. 그 다음에 4가 되면은 2가 돼. 8이 되면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좀 대입을 해본다는 거지. 그리고 요 자리에 x는 얘들아 0에 들어가.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이 x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진수 조건. 진수는 그냥 양수라고 했잖아. 얘를 진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x가 음수이고 이쪽은 절대 안 그려져. 이쪽은 있을 수가 없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쪽만 그려질 거고. 그래프 개혁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로그 2x의 그래프지. 실제로 컴퓨터로 그려보면은 왜 이제 로그의 역할이 뭐냐면 숫자를 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용로그를 예를 들면은 로그의 1억이야. 얘가 8밖에 안 돼. 숫자를 되게 작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로그 역할이라고 했지. 로그 역할은 뭐냐면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계산이 얼마나 용이해지. 그런 역할을 했었고 실제 컴퓨터를 그려보면 되게 막 X축이 붙어가 쫙 붙어가듯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편의상 이렇게 그려고 지금 오른쪽 끝하고 올라가니까 얘는 지금 증가한 함수지. 이번에 네, 뭐냐면 미실보다 작은 경우 보면 요 2분의 x 요거 볼게. 누르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0 나와. 맞지? 진수이니까.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오히려 1이야. 2분의 1일 때 1이고 거꾸로 여기 2가 되면 어떻게 되지? x가 2일 때가 마이너스 1이래. 그렇지 않냐? 로그 2분의 1의 2가 얼마? 얘는 2에 마이너스 1 되고 그러니까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문제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부터 내려가는 감소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 바로 로그함수의 기본형이야. 미실보다 클 때 이런 함수, 미실보다 클 때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 근데 이제 정역과 이제 개형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역, 치역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건데 정역은 뭐라고 했니? x 자리에 들어갈 값들이지. 그게 바로 정역이고 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은 누구? 양수만 가능하지. 양수 이쪽이만 그래. 헷갈리면 그 빈소다고 했지 수식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쭉 나타날 거니까 정역은 양수만 가능해. 치역은 y 값이야. 얘 쭉 올라가지. 쭉 내려가. 그러니까 오히려 치역은 모두 지수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지수함수하고 이게 거꾸로 가지. 지수함수는 정역이 모두 지수였고 치역이 양수였어. 거꾸로 가잖아. 그 이유는 두 개가 역함수 관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반드시 지나는 조건이 1,1이다. 지수함수는 0,1이었지만 1,1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지수함수 정근선이 있었지. 얘도 뭐냐면 얘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y축은 절대 뚫고 지나가지 않아. 딱 근접만 할 뿐인 거지. 무한히. 얘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는데 근접만 할 뿐인 거지. 정근선은 바로 뭐냐면 y축이지. y축의 바로 정근선이었다. y축을 함수 방정식으로 두면 x는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큰 증가하는 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다. 요거 그래서 우리 90페이지 가보면 내가 말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뭐 대칭이동 이런 거는 도형이동 문제니까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볼게 이제 필수제 1번은 그냥 각자 한번 해보고 대입하는 겁니다. 2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필수제 1번 필수제 2번을 가보면 로그 5x에 대한 설명을 오른손으로 보시면 중간고사 문제에서 한 첫 페이지 문제를 딱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지. 그래도 개형 설명 옳지 않은 말 문제. 로그 5x야.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은 점 1,0을 지난다. 이거 맞니? 맞지? 1,0이 바로 정점이잖아. 1,0 지나지. 미분을 가보면 점근선은 x축이다. 맞니? 점근선은 y축이라고 했잖아. 틀렸지? x축이 아니라 미분 틀렸고. 디귿벌 가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집합이다. 맞아? 정의역이라고 하면 얘잖아. x자리에 들어갈 거. x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양수만 들어갈 수 있더라. 정의역은 양수가 되지. 틀렸지? 그 다음에 리을번을 가보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맞아? 맞지? 왜냐면 미시 보니까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있잖아. 보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 갑시다. 미음은 뭐라고 되냐면 y는 5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하고 y는 x대칭이다. 맞을까? 맞지? 우리가 y x대칭을 뭐라고 해? y 분 x대칭은 역함수입니다.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y 분 x대칭을 할 때 하는 방법을 보자면 x와 1t 바꿨지? 그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얘는 맞지? 유제 있는 건 또 보고 그다음에 연습 삼아서 필수는 3번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는 수능에서 이렇게 매우 중요하지. 수능에서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잖아. 수능은 뭐 한 해도 안 걸고 있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가 잘 나와줘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수에 3번을 갈 건데 정의역 지역 정보설을 가지고 제가 1번을 내가 로그 3의 x 플러스 1 요놈의 기본형은 얘는 이제 평행에 들어간 상태고 이거의 기본형은 이렇게 되겠지. 항상 우리가 도형을 살 때는 기본형부터 찾아야 돼. 요놈의 기본형은 로그 3의 x겠지.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돼. 지금 x 대신 x 플러스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그다음 y축 방향은 얼마? 플러스 2만큼 한 거겠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 거 효과. 그럼 우리가 로그 3의 x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 로그 3x는 우리가 앞에서 그랬지만은 미실보다 크니까 증가를 함수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바로 지금 로그 3x지.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들어올렸어. 그러면 뭐가 바뀔까? 점근선이 바뀌지 않을까? 원래 점근선이 얘였잖아요.
x축 방향은 1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y축에서 정근선이 1로 이동되겠지. 마이너스. 정근선이 1로 이동이 되고 1컷 방향으로 어디죠? 원점 지나겠지. 이 점이 이동하겠지.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y축 방향 이만큼 올렸어. 그럼 그래프 갖고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잡아준다. 이 문제가 뭘 보는 거냐면 정역, 치역, 정근선을 보는 거야. 이거 주황색 그래프에 정역부터. 정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뭐 그림자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진수 조건을 생각해도 되고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역인데 마일보다 큰 사람 정역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치역은 뭐죠? 그 다음 정근선이 구했어. 얼마?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이거 바로 정근선이지. 이런 식으로 쉽다. 그 다음에 필수의 제 4번 오늘 어디까지 할까? 필수 잡으러 가보면 로그 이놈의 그래프를 x축 m, y축 m하고 평행했더니 얘가 나왔다 이거야. y는 로그 2x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평행이동은 또 뒤집어 들어갈 거니까 집어넣으면은 y 대신 y 마이너스 얘는 로그 2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지. 얘가 바로 뭐냐 평행이동을 원하는 그게 무엇인데 얘가 바로 얘가 돼야 되는데 얘 다시 먹으면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m 로그인데 얘가 바로 얘가 돼야 되는데 사로 묶어봅시다. 사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지. 얘가 바로 얘와 같대. 틀린 그림 찾기잖아. 그럼 여기서 m하고 n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선 4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풀리스 내보내면 되지. 얘를 다시 잡으면 얘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2지. 이거 기본 성질. 그다음 플러스 1이잖아. 이게 얼마? 2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뭐가 되냐면 얘를 로그 2의 x 빼기 2에다가 얘가 2니까 요거에다 얘도 하면 얼마? 3이지. 됐잖아 이제. 모양새가 갖춰졌어. 얘가 돼야 되는데 m 값이 얼마? 2가 된다는 얘기고 n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봐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랑 틀린 그림 찾기잖아. 얘부터 말해야 안 되잖아. 4부터 처리해야 돼. 4부터 얘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분리해서 때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대소비교 쪽으로 딱 오늘은 필수의 6번까지만 봅시다. 너무 많이 나오면 과거니까. 록감수를 이용해서 대소비교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 미시 중요하다. 미시보다 클 때는 구성 안 바뀌어. 그런데 미시보다 작을 때는 구성 수입되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필수의 5번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은 내가 할게. 3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7하고 그 다음에 로그 4의 63지. 그럼 요거에 계속 비교할 건데 우선은 다 로그가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얘도 좀 로그로 만들 수 있지. 밑을 2로 통일할 것이냐 4로 통일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데 오히려 4로 통일하는 게 좋아? 큰 걸로 통일하는 게 더 좋아 루트보다는. 그래서 얘를 같이 뻥튀기 할수 있다고 했어. 여기가 지금 이잖아. 로그의 기본 성질 할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같이 제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뻥튀기. 그냥 얘 같이 나갈 거잖아. 같이 나가서 약분 뿅뿅 될 거지. 같이 제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뭐로 바꾸고 두 번째 거 로그 4에 49를 발표할
4라고 하는 애를 내가 밑이 4의 로그를 바꾸자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4의 세제곱이 되면 되지. 즉 4의 세제곱 얼마? 64 이렇게 되죠.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 누가 제일 커?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얘가 진수가 큰 애가 크지. x 값이 클 수 없잖아. 얘가 1등, 얘가 2등이라고 하면 되지. 이제 대수가 뭐가 돼 있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이번은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좀 보고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 주셔서 한번 했거든.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뭐였지? x와 2번 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번을 내야 될 거고요. 2번 로감수의 역함수를 부르는 건데 y는 로그 2의 x 빼기 1 플러스 1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역함수는 뭐라고 하냐면 x가 뒤로 큰 게 역함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화에서 다시 뭐 역함수를 천천히 하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얘 뒤바꾸면 돼. 얘 x고 로그 2에 y 빼기 1 이게 역함수라고. 이게 역함수야.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표현 방식이 좌변에 y만 남겨야되지 y에 관한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얘 넘겨볼게. 로그 2에 y 빼기 1을 x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한 번 빛은 영원 빛이니까 이거 기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y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x 마이너스 1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맞지? 로그의 정의에 빛이 그렇게 들어가겠지. 로그의 지수 바꾸는 얘 넘어가면 답 나오지. y는 2의 x 마이너스 1을 여기 바로 뭐냐면 이 로감수의 역함수가 된다. 역함수 어렵잖아. x와 t 바꾸면 시간에 이제 로그함수의 최대지수 끝내고 월요일 삼각함수를 딱 수어는 딱 세 덩어리야.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다음 수열 세 개의 덩어리다. 딱 1조씩 딱 하면 딱 맞아. 오히려 삼각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로그는 조금 뭔가 처음 하는 학생들은 로그가 좀 하잖아.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이 올라가면 느끼겠지만 공부를 깊이 들어갈수록 삼각함수가 더 어려워. 지수거보다. 처음 할 때는 삼각함수가 뭔가 사인 코사인이 익숙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더 어렵다고. 근데 다음 주에는 주로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수열 이렇게 해서 수업을 나올 거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하시면 될 테니까 숙제하고 뭐 개별적인 질문 주시면 되고